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모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면서 특히 공모주에 대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봤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네. 배당이라는 게 눈에 띄어서 이제 저희가 배당과 배당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배당이 대체 뭔가요? 배당은 주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됐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세 차익이 존재를 하잖아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원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진화된 금융시장일수록 배당을 받는 걸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 배당은 무엇이냐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기업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 소유 지분에 따라서 이윤을 분배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이만큼의 이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수익을 쉐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걸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주주는 받을 수 있어요. 주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가 됐다라는 것은 그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석유왕으로 알려져 있는 록펠러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록펠러가 뭐라고 했냐면 "배당이 들어올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거든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가? 배당을 받는 일을 하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을 받는 조건은 쉽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주주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이윤이 나야겠죠. 만약에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는데 돌려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순이익이 남아야만이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이 이익금을 재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줄 거냐 환원해 줄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조건도 있지만 이거는 뭐 자세하게 이따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 결국에는 기업이 이윤이 남아야 배당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이익이 안 난 기업들은 아예 배당금이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배당을 원래 이익이 났을 경우에 "이익을 분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주주들의 원성이 잦아진다거나 "내가 이 투자 가치가 너무 없어."라고 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를 해 버리면 기업 투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 달리기 전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보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무상증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기업이 주주들의 환원 정책으로 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이 너무 우리 투자 회사에 투자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식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기업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회계 과정을 전환시킬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주는 방법도 또 배당이라고 하나의 배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배당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장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윤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무상증자를 무조건 배당 성향으로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좀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검색해봤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우가 있고 네. 삼성전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은 주식인 것 같았는데 서로 주식 주가도 다르고 네. 그러고 얘네 둘 다 배당금도 조금 달라요. 네.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어 일반주와 우선주로 나눠지니까 우가 붙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일반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내가 보유한 주식수만큼 경영권의 의결권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연말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내가 주주총회로서 참여자로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표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PD님이 나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어. 배당을 좀 더 받고 싶어 한다라면 경영권 참여는 불가능하나 기본 주보다 일반 주보다 배당을 좀 더 해주는 우선주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경영권을 참여하고 싶어 하면은 삼성전자를 사시면 되고 나는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난 배당을 좀 더 받고 싶다 하면 우선주를 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세요? 왜 기업은 우선주를 따로 발행할까? 고민해 보셨어요? 그건 전혀 생각이 안 그죠? 나요. 네. 왜 그러냐면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한다라는 것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PD님이 삼성전자 CEO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한 5%의 지분을 갖고 있어 최대 주주인데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했네. 근데 5%를 만약 발행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5%를 다 샀어요. 그러면 우리 PD님은 경영권을 뺏기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경영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선주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주를 발행하면 내가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참여자들의 경영권을 참여할 수 없게 만들고 대신 경영권을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에 좀 더 배당을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선주가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주 중에서도 뭐 영어 같은 게 붙은 것 그 우선주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뭐 어떻게 구분하려고 이게 우선주를 이렇게 해놨는지. 처음에는 원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 이렇게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형 우선주가 있고 구형 우선주가 있거든요. 우리 아까 PD님이 질문하신 삼성전자 우는 구형 우선주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1996년도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이. 근데 구형 우선주는 원래 일반 배당에 추가로 1%를 더 배당을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받을 배당에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1% 배당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형 우선주는 이제 96년 이후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발행이 된 우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달라요. 최저 배당률은 보장을 해주는데 여기에 채권에 비슷한 수준에서 배당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우선주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 B라는 게 붙는 거예요. 본드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B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발행한 게 1, 두 번째 발행한 게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이. 근데 만약에 계속 B1, 2 이렇게 3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래가 또 잘 안 되겠죠. 왜냐면 발행 부수가 작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거래가 좀 안 되면서 시세 차익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 붙는 게 대부분 많이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배당주를 받았는데 이거 배당률을 도대체 어떻게 보나요? 배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싶으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네네. 예. 그거 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에 저는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의 금융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시가총액이라는 섹터가 있어요. 그 섹터 오른쪽에 배당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플로팅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현대중공업 기준은 뭐 11%, 뭐 5,500원씩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당 관련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배당 차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해외도 사실 배당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배당주를.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나빴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슬슬 이제 소액주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주 배당을 그나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7% 정도를 배당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비율이 한 97%가 돼요. 그래서 배당으로 부자가 되는 먹고 사는 이런 투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미국 배당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거든요.
미국 배당은 저는 investing.com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뭐 배당뿐만 아니라 미국 관련된 시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investing.com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훨씬 더 파악하기 쉽죠. 네. 근데 우리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이 계시죠. 보통 뭐를 많이 갖고 계시죠? 테슬라. 그쵸. 테슬라, 애플, 그죠. 구글, 아마존 막 이런 거 갖고 계시죠. 그런 기업들은 성장주라고 불리거든요. 성장주들은 기본적으로 배당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보다는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당률이 조금 낮고, 보통 배당률이 높은 경우는 금융주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뭐 꾸준하게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들이라고, 보통 음식료 업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보통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인베스팅닷컴 가서 테슬라 사야지 하면 배당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꼭 염두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당주라는 걸 배워봤는데, 배당주 투자라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게 배당이고, 주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배당주 투자를 따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투자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포트의 일부분, 적금 붓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거 항상 권해드리고요. 배당만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된다라면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배당금보다 손실률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안전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린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내 계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의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